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안의 대표 변호사 신동호. 안녕하세요. 회계법인 리안의 김도울의 회계사입니다. 예.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향후 이제 우리가 그 상속세, 증여세와 관련된 그 상속 분쟁 그리고 세금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를 앞으로 연재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에는 일단 상속세의 개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예, 상속이라고 하면은 일반인들이 좀 어렵다, 그리고 나랑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상식 정도로 요 정도만 이해하셔도 일반 사람들로부터 이제 많이 유식하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오늘 강의만 들으셔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면 처음에 일단 그 회사님 궁금한 게 상속세는 그 나라마다 그 과세 체계가 다를 텐데요. 그 과세 체계에 있어서 유형을 나눌 수 있을까요? 예, 상속세는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과세 틀을 가지고 있고요. 그 상속인에 대해서 인별로 과세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영국, 호주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상속 재산에 대해서 과세한다. 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독일, 프랑스, 일본은 상속인별로 그에 따라 과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속 재산 전부를 놓고서 상속세 부분을 산정을 해보는 그런 식인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상속세를 산정한 다음에 뭐 인적 공제 같은 게 이루어지겠지만,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구체적으로 상속받는 그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산정을 한다 이런 예, 차이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상속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될까요? 예, 당연히 상속이라고 하면은 이제 피상속인이 상속을 개시함으로써 이제 상속인에게 재산이 가면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상속 재산을 받는 사람, 즉 상속인들이 납부하게 되고, 뭐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서로 연대해서 납부하게 되는. 그래서 한 사람이 안 냈다고 해서 그 사람 자기 몫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상속인 각자가 연대 납부해가지고 상속세 전체를 납부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에 대해서 이제 분할 협의를 할 수 있잖아요. 네, 분할 협의를 하고 나서 그 상속인 중에 한 사람한테 거의 재산을 몰아주는 식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상속세를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고 튀어버리면 예, 그 별로 상속받지 않은 상속인들이 세금을 내야 되나요? 예. 그러면은 일종의 이제 먹튀인데요. 이제 세법에서는 그 연대 납부에 대한 이제 상속인의 각자의 책임은 이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이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상속인이 뭐 1억을 받았다 하면 1억 안에서 연대 납세 의무, 5억을 받았다 그럼 5억 안에서 연대 납세 의무를 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연대 납세 의무는 자기가 실제 상속을 받는 부분에서 연대 납세를 해야 되는군요. 예, 그렇죠. 그리고 한 사람이 더 많이 내게 되면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내가 더 냈으니까 다른 상속인에게 내놓으라고 다시 소송도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상속의 과세 표준을 좀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그 망인의 상속 재산에서 그러니까 세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포함이 되지 않는 재산도 있죠. 예, 조금 있죠. 예. 일단 이제 상속 재산에서 비과세되는 재산은 이제 국가의 유증이라든가 이런 재산만 한정적으로 법에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이제 상속인에게 재산이 전부 가는 경우에는 이제 비과세는 없고 기본적으로 이제 전부 과세가 된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기관에 기부 같은 거 하면 상속 재산이 아닌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상속세는 그 망인이 사망한 그 달에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5일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2, 3, 4, 5, 6, 7월 말까지는 예.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죠. 예. 근데 이제 그 기간이 지나서 그 기부를 한다 이런 경우는
비과세가 아닌 거죠. 6개월 이내에 예, 6개월 그런 이내에 부분을 결정을 하고 예, 비과세면 비과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네요. 예, 예, 맞습니다. 그 기간을 놓쳐버리면 실제 그 이후에 기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증여로 예, 예, 예. 그렇죠. 상속세 대상이 되는 거고 상속을 받은 다음에 증여의 문제가 발생을 해버리기 때문에 꼭 그 상속세는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가산세가 붙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속세 대상이 된 재산이라는 게 망인이 돌아가셨을 때 남아있는 재산도 상속 재산이 있지만 그 망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 상속인이든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의 대상 재산이 될 텐데요. 예, 예. 그러면 그 돌아가시기 어느 이전 것까지 상속세 대상 재산이 될까요?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자산 그리고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의 자산 두 개가 차이가 있죠. 상속인이냐 상속인이 아닌 자냐 그래서 그에 따라서 5년이냐 10년이냐 이게 합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피상속인이 보험을 들으셔가지고 남기고 뭐 보험금 그리고 뭐 직장을 다니셨다면 뭐 퇴직금을 받으시게 되겠죠. 그런 퇴직금 이런 것들도 간주 상속재산으로 해당이 돼서 전부 이제 상속재산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부분은 이제 5년, 10년 요걸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상속인한테는 10년 이내에 준 것, 증여로 준 것들도 상속세의 대상 재산에 포함해서 상속세를 계산한다는 것이고, 예, 그렇죠. 상속인이 아닌 제3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며느리, 뭐 손자녀 이런 부분은 5년 이내의 것들은 상속세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5년이나 10년이 넘어갔는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10년, 5년 이전의 것이라 하더라도 다시 이제 상속의 세금의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망인 명의의 재산 그리고 망인이 사망하기 5년 내 또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을 해서 일단 상속세 대상 재산으로 보고 그렇게 보고서 이제 상속세율을 적용을 할 텐데 상속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율은 이제 10%에서 50%까지 적용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1억 원, 5억 원, 10억 원, 30억으로 잘라서 각각 10, 20, 30, 40, 50 이렇게 적용이 되죠. 예. 그러면 1억 밑에 구간은 1천, 1억에서 5억 사이는 8천, 그 다음에 5억에서 10억의 구간은 1억 5천, 그리고 10억에서 30억의 구간은 8억, 그 다음에 30억이 넘어가면 50%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여서 30억의 상속 재산을 놓고서 상속세를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30억. 30억이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상속세가 10억 4천, 약 10억 정도 나오는데 이 경우에 이제 평균 부담세율이 한 뭐 35% 이렇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재산이 뭐 더 많으신 분들은 더 올라가겠죠. 50%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제 재산이 많아질수록 상속세율 50%에 근접하게 된다. 그래서 대략의 30억 정도의 상속 재산이 있을 때는 10억 원 정도 3분의 1가량이네요. 10억 원 정도의 상속세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 이상이 됐을 때는 비례해서 비율이 높아간다 이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아직 우리가 공제를 얘기하기 전이죠. 우리가 이제 30억의 상속재산이 있을 때 무조건 10억의 상속세를 내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한 40억의 상속재산이 있는데 공제를 10억 정도는 받고 30억이 됐을 때 그 30억에 대해서 10억을 내는 거니까 대략 이제 10억의 공제를 받는다 그러면 40억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 10억 정도의 상속세를 내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뭐 공제를 감안했을 때는 전체 상속 재산에서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좀 떨어지기는 하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침 공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요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이제 사망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기사에서 상속세가 한 10조, 11조 예. 정도 부과될 예정이다. 예. 이제 이렇게 기사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 그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수십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10조 정도 상속세를 내는 거는 역사라면 20조 20 있다는 몇 조인가요? 얘기인데 예. 실제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기사하기 때문에 실제로 네네. 재산은 아마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삼성 가족들만이 알겠죠, 사실. 저희는 기사밖에 모르니까요. 그 부분은 한번 그 이건희 회장의 그 사망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상속인들이 내게 되는 상속세에 대해서는 한번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상속세율을 말씀드렸고 공제가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상속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따른 상속세가 이제 부과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상속 그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공제를 하고 나서 적용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제에는 어떤 게 있나요? 그래서 이제 상속 크게 구조가 상속 재산이 있고 공제가 있고 상속 재산에서 공제를 빼면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율은 이제 과세 표준에 적용시키는 거고요. 네. 그럼 상속 재산에서 이제 공제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공제는 이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배우자나 뭐 자녀들이 물론 있어야겠죠. 있는 경우를 가정해서 기초공제 2억 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인적공제라는 게 있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해서 일괄공제를 적용하면 5억.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괄공제 5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있으시게 되면은 배우자 공제가 5억에서 30억까지인데 일단 최소한 5억입니다. 그래서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5억을 합치면 10억이죠. 그러니까 상속재산이 즉 10억이다 하면은 배우자 자녀 있는 경우에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를 적용시키면 세금이 없다는 얘기죠. 간단히. 우리 회사님은 항상 그 숫자를 다루시는 분이라서 이제 이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잘 귀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님이 말씀하시는 기초 공제라고 하는 것은 상속인 별로 기본적으로 공제받는 항목들이 쭉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쭉 있는데 일괄 공제라는 거는 그 계산을 떠나서 무조건 해주겠다는 상속 재산에 대해 재산을 넣고 5억은 일단 빼주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30억의 재산이 있으면 일단 기초 공제나 그 인적 공제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5억이 넘어가면 그만큼 공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죠? 근데 5억이 안 돼. 공제가 뭐 인적 공제 따져봤더니 뭐 일단은 5억이 안 돼. 배우자 공제 말고요. 일단 배우자 공제는 일단 뒤로 제쳐놓고 5억이 안 될 경우에도 일단 5억은 빼고 해주겠다. 해주겠다. 5억까지 해주겠다. 그게 일괄 공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40억이 있어. 그럼 5억은 빼고 35억이 상속 재산으로 놓고서 일단 계산을 하는 첫 번째 공제인 거죠. 예,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배우자 상속 공제가 있어요. 예. 그죠? 배우자 상속 공제는 5억은 기본으로 해준다. 5억 그렇죠. 기본으로 해주죠. 해주죠. 근데 배우자 공제는 더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의 상속 지분의 한도 내에서 실제 받는 금액이 30억까지는 그 공제를 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배우자 공제를 많이 해주는 이유는 망인과 아마 배우자는 아마 연세가 뭐 대체적으로 비슷하시죠. 그래서 망인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셨을 경우에 사실은 그 배우자도 얼마 안 있다 뭐 많은 세월이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녀들한테 또 상속이 이루어져서 상속세를 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배우자는 재산을 같이 평생 동안 일군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 재산이 다시 자식한테 상속이 될 상속을 또 내야 되니까 배우자는 특별히 공제를 많이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런 개념이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 배우자가 있고 자녀 두 분이 있어요. 그러면 상속 지분이 어떻게 되냐면 1.511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1.511을 말씀을 드리면 배우자 자녀 두 분이 있을 때 배우자 7분의 3, 그 다음에 자녀 7분의 2, 7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70억의 상속 재산이 있다. 그렇게 되면 7분의 3 하면 법정 상속분이 배우자가 30억, 그 다음에 자녀가 각각 20억, 20억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배우자가 30억을 가져가면 그 부분은 상속세 안 내는 거죠. 30억 공제를 예. 전부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최대 활용한 거죠. 예. 근데 이제 70억이 있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자녀와 이제 그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 의해서 20억밖에 안 가져갔어. 예, 예. 70억 중에 30억이 법정 상속분은 30억이 아니라 예. 그러면 그 20억에 대해서만 상속 공제를 받는 거죠. 그렇죠. 배우자 실제 공제를. 받는 금액으로 예. 줄어들죠. 20억. 그리고 나머지 50억에 대해서 이 자녀들이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배우자가 가져갔을 때 공제를 받는 겁니다. 예. 공제를 받는 것이고, 근데 이제 법정 상속분 이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40억의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에 7분의 3을 하면 60억이 되죠. 예. 그래서 배우자가 60억을 가져갈 때 60억을 다 공제받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상속분, 법정 상속분 30억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거고 나머지 30억에 대해서는 상속세 세율에 따른 부과가 예, 된다. 그런 그렇습니다. 의미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상속 재산이 10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이때까지는 10% 미만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상속세를 실제 내는 경우는 10%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우자 상속 공제가 이제 뭐 당연히 5억까지는 당연히 되니까 배우자한테 갔을 때는 대부분 상속세를 안 내는 게 대부분인데 이제 상속세율이나 이제 공제의 기준이 되는 가액 같은 경우가 만들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과 같이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올라갔을 때는 향후에는 이 공제 가액이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은 이제 상당히 지금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를 미리 고민을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다음에 또 금융재산 상속 공제가 있죠. 예, 예. 금융재산. 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20%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예. 현금은 금융재산이죠. 네. 유가증권, 뭐 상장주식 다 금융재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재산을 20%를 공제해 주는데 이제 네. 한도가 2억이 있어요. 그래서 한도 2억까지. 예, 한도 2억까지. 네, 그래서 20%인데. 20% 2억. 네, 20% 2억. 예, 예. 그러니까 10억의 금융재산이 있을 때는 20% 2억까지 해주는 거고, 예. 그죠? 20%면 4억인데 2억까지만. 예, 2억까지. 그런 얘기네요. 금융재산을 공제해주는 거는 망인 명의로 금융재산이 있어서 세금을 걷는 국가 입장에서 상속세를 이렇게 부과하기에 되게 편한 상태를 만들어줬다. 왜냐하면 망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금융재산을 다 찾아서 소비할 수도 있는 건데 세금을 부과를 하기 참 편하게 만들어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뭐 감정평가를 한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공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동거주택의 상속 공제가 있죠. 예, 이거는 네. 효자 상속공제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네.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무주택자인 경우, 네. 예, 그런 경우에 이제 6억까지 해준다면 이런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자라기보다는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본인이 좀 애매하네요. 무주택자이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망인과 앞으로 이제 뭐 부모님과 자식이 뭐 예를 들어서 같이 살았다 이런 경우에 그 재산에서 6억까지 공제를 해준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거겠네요. 그러면 얘기를 몇 가지 이렇게 정리해서 도식화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회사님.
그래서 이제 배우자 상속공제가 5억에서 30억으로 좀 크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많이 이용하시는 게 좋은데, 물론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계실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자, 자녀 1인이 상속인이 계시다라고 할 경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상속 재산이 25억이면 이제 15억 정도 공제를 받아서 과표가 10억이 되고 상속세는 9천만 원. 10억에 9천만 원이니까 부담세율은 10%가 10% 정도 되겠네요. 네. 이 정도면은 뭐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데, 네. 근데 이제 특이하게 자녀가 두 분이에요. 배우자, 자녀 AB 이렇게 상속인이 3인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배우자 공제 한도가 줄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이제 17.5억일 경우 마찬가지로 상속세 9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한 명이면 25억일 때 9천만 원인데 세금이,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상속 재산이 17.5억인 경우에 상속세가 9천만 원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공제가 줄어든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배우자, 역으로 생각해보면 배우자 1인이다. 그러면 30억까지는 세금이 사실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속인이 어떻게 구성되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상속세에 대해서. 네. 그리고 배우자간 징여는 10년 이내,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부가 있을 때 이제 한쪽 재산이 워낙 대부분 한쪽으로 몰려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10년 주기로 10년 주기로 6억을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세금을 안 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재산이 많은 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상속세를 산정을 하는 상속 재산이 너무 커지는 부분들을 미리 좀 예방을 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물론 그래서 이제 뭐 10년간 돌아가실지는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10년간 이제 6억이니까. 예.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낸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6억까지 내가 증여했으니까 이게 6억을 빼줄 거야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증여세를 10원이라도 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7억 증여하고, 그럼 과표가 1억이잖아요. 그러면 세금 10%밖에 안 되니까 1,000만 원 납부하고, 그러면 이제 세무세 기록도 남고, 뭐 1,000만 원 낸 기록도 있으니까 세무서에서 이거는 확실하구나 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6억까지는 빵원이지만 한 1억 정도 더해서 7억 정도를 미리미리 하시는 게 더 좋죠. 네, 그렇군요. 오늘은 이제 첫 시간으로서 변호사와 회계사님과의 콜라보 첫 시간으로 이제 상속세의 개관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용이 이제 일부는 이해가 되실 수도 있고 일부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구체적 사례에서 바라보는 이제 법률적 관점과 또 이제 세금의 관점으로 한번 연재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